자, 강도살인, 강도치사죄입니다. 설명은 전 시간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이때 강도는 모든 강도를 말하고, 살해하면 살인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치사죄가 됩니다. 형량은 다르다 했습니다. 주체 설명드렸고, 행위는 전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때 요 강도는 기수 미수 불문이지만 이 범죄의 기수 여부는 이 사망의 결과 나오면 살인죄 기수, 치사죄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사망의 결과 못 나오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수시기 여부는 이 살인 갖고 따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로지 뒤에부터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시간에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강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실행 중, 실행 직후, 포기한 직후로서 다시 한번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빨간색이죠?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강도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완료되지 아니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자, 강도범행 직후라 그랬습니다.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B가 현장으로부터 150m 지점에서 도주하는 갑을 발견하고 추적하였다. 150m든 뭐 1500m든 150km든 상관없어요. 추적 중이라면 전부 다 장소적 근접상 시간적 다 인정합니다. 격투 끝에 갑을 잡았는데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에 억지로 밀어붙여서 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연행하고자 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행 동그라미. 그렇죠? 자,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신병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지. 중강도 할 때 말씀드렸잖아. 신병 확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확보가 안 되었다 하면 이것도 강도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판례 있었잖아. 강도의 기회라고 본다, 이게 본다. 그래서 이때 찔렀다는 거죠. 칼을 들고 찔러서 사망케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 뭐다?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죄가 된다?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는 거죠. 여기서는 연행하고자 하였다. 연행 색깔 칠하면 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완료되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강도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므로 강도 살인죄를 인정했단 판례입니다. 자, 살인죄를 인정했단 판례 볼게요. 역시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이 판례 많이 봤지? 살인죄 할 때 봤습니다. 3분간 누르던 중에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댑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뒤에서 눌렀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살인 고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강도 살인죄를 인정했단 판례입니다. 자, 주체는 강도면 다 된다 했어요. 준강도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체포 면탈을 하는 목적으로 살해하면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강취죠. 강도입니다. 강도인데 기수 미수 불문입니다. 기수든 미수든 간에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자, 5번 체크하시고 5번은 앞에서 봤죠? 어디서 봤을까? 이 5번은 재산죄 일반론 할 때 나왔습니다. 자,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데 살해해버리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살해해버리잖아요. 무슨 죄? 여기서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직후에 돈 8,000원을 꺼내갑니다. 절도 된다고 안 된다고?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별도로, 그렇죠? X, 강도 살인죄 1죄가 됩니다. 자, 강도살인죄를 부인했던 판례 볼게요. 자, 여기도 살해 직후인데 이 5번 판례 같은 경우는 살해 직후 바로 돈을 꺼내갔잖아요.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15시간이 지납니다. 한참 지나죠. 한참 지나고 또 쭉 내려보면 영득의사를 갖게 된 것이 살해 전에 가진 것이 아니라 15시간이 지난 다음에, 즉 한참 후에 이 영득의사를 갖게 된 거야. 돈과 카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5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날 10시에 와가지고 지갑 속에 있던 돈과
주머니에 있던 10만 원을 꺼내갔다. 꺼내간 것이 살인한 후에 15시간이 지난 거야. 여기서 15시간이 지났다. 15시간 세무칩니다. 그리고 이미 완료된 후다 세무칩니다. 그랬을 때는 강도살인죄가 되지를 않는다.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게 나온 거야. 요게 나왔다. 앞에 건 잘 안 나오고요. 마지막에 4줄짜리. 여기서 즉 불법 영득의사를 갖게 된 것이 살인이 끝난 다음에 한참 후의 일이다. 그렇죠? 여기 살인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상당한 시간 지나는 것이 15시간이 지난 후다. 이런 것은 강도살인이 되지 않는다. 요 마지막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공범관계. 자, 공범관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노트 가볼까요? 노트 가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둘이 강도를 공모했는데 갑이란 놈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도살인죄가 되고 을은 이 사망에 대하여 고의가 있으면 강도살인죄, 고의가 없이 예견만 가능했다면 치사죄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 와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여기 보세요. 자,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려면 강도뿐만 아니라 그 살인에 대해서도 고의 공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 가볼게요. 노트 가보시면 여기 있잖아. 그치? 요 사망에 대하여 고의가 있어야 이 을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된다. 그래서 갑도 고의, 을도 고의. 갑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고 을도 이 사망에 대하여 고의가 있을 때 두 놈 다 고의범이니까 살인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살인죄가 되려면 요 사망에 대하여 살인죄가 되려면 요 살인에 대하여도 고의공동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꺽쇠 1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꺽쇠 2번 갑니다. 자,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지금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여 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놈은 무슨 죄? 강도 살인죄. 다른 놈 나와있지. 다른 공모자는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공모는 안 했겠지. 살인에 대하여는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예견이 가능하다면 무슨 죄가 된다? 치사죄가 된다. 됐어요? 자, 꺽쇠 3번.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하는 중에 그중 한 놈이 사람을 살해해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죄? 살인죄. 그쵸? 자, 다른 놈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고의의 공동이 있다면 살인죄가 되죠. 고의 공동이 없어요. 고의 공동이 없다면 그때는 치사죄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셨죠? 올라갑니다. 여기 저울대 사건 사실관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 강도의 공범자 중에서 한 놈이 강도의 기회에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죄? 여기 살인죄. 자, 딴 놈, 다른 공범자는 그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으면 그 말은 공모한 바는 없지만 즉 고의 공동은 아니지만 예견이 가능하다면 치사죄. 이해되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치사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공모한 바가 없다는 말은 예견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갑은 새벽 2시 45분경에 을과 A 금품을 강취하기로 두 놈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식칼을 들고 가네요. 식칼, 강목 등을 들고 쭉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을 가하고 이어서 잠이 깬 A가 저울대를 들고 도주하는 갑과 을을 뒤쫓으며 그곳으로부터 150-30m 떨어진 다리 위에 이르러 저울대로 갑의 머리와 을의 머리를 한번 때리자 을이란 놈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A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무슨 죄? 을은 여기 나와 있잖아. 살인죄. 즉 한 놈, 이게 을이란 말이야. 을.
을이 강도의 기회에 지금 피해자를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럼 을은 강도 살인죄. 그럼 딴 놈은 여기 갑과 을이 둘이 도주하잖아요. 갑하고 을이 도주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무슨 죄? 이 사망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다면 살해에 대해서 공모한 바는 없지만 우리는 공모하기를 강도를 공모했지 살인을 공모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갑은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는 없지. 다만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식칼 들고 갔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강목 들고 갔기 때문에 사망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사죄는 될 수는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죠? 사실관계는 출제가 거의 안 됐네요. 출제가 별표가 없으니까 출제는 안 되었지만 판결유지 많이 나왔어요. 판결유지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밑에 판례 볼게요. 여기도 똑같죠? 자, 한 놈이 강도의 기회에 살해를 하면 이 친구는 무슨 죄? 강도 살인죄. 그쵸? 다른 공범자죠. 다른 공범자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살인에 대하여는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똑같지?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알겠지? 그쵸? 그 무슨 책임? 여기 나와 있잖아. 치사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됐고. 자, 이 판례는 약간 골때리인데 이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하던 중에 한 놈이 그쵸?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 사망케 하였을 때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죄? 사망케 하면 강도 살인죄가 되지. 그쵸? 자, 나머지 범인이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 부정의 부정 긍정이니까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 치사로 가야 되는데 살인으로 간대. 근데 이게 왜 살인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치사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사실관계가 여기 나와 있어. 사실관계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자,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현장에 갔다는 거야. 현장에. 그쵸?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피고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3명 모두 과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 을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나머지 놈들도 예견이 가능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에는 그 피고인들 모두 다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왜 치사로 안 가고 찌른 놈은 당연히 살인죄가 되겠지만 왜 나머지 놈들은 예견이 가능했는데 왜 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갔을까? 가만히 보니까 전원이 현장에 임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좀 예외적인 판례지? 예외적인 판례인데 이런 판례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뭐 기출은 안 되었는데 기출 많이 된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판례가 이 판례였죠. 요 91년도 판례 요 판례였는데 요 판례를 일단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울대 사건 보시면 돼요. 저울대 사건 그 밑에 판례도 같은 그 범이론을 유지하는데 요 맨 밑에 판례가 좀 골 때린 거야. 요 맨 밑에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전원이 현장에 임했다. 요것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도 강간죄 한번 가볼까요? 자, 강도 강간죄. 자, 강도 강간죄는요, 조문 보세요. 339조인데요. 강도가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량 봐. 오우, 엄청 무겁네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네요. 10년 이상이야. 그럼 이거 하지 마세요. 살인죄보다 높아요. 살인죄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강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강간을 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됐고, 이때 강도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강도 다 말합니다.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강간하면 강도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강도를 당하는 사람과 강간을 당하는 사람이 달라도 됩니다. 같은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달라도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것이고. 자, 그리고 객관적 요건 보시면 주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인데 강간범위 강도하면요. 강간범위 강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강간 강도죄가 없습니다. 강간범위 강도를 해버리면 우리 형법에 강간 강도죄가 없어. 그래서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여기서 강도가 강간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강도의 기회에 행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강간범과 강도범 피해자가 일치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런 내용이고 그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강도강간죄. 강도강간죄는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강도의 기회에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여기 나와 있지. 그 말은 강도 중이란 말은 강도의 기회에 강간하면 강도강간이 됩니다. 따라서 강도 중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강도 후에 강도가 끝난 다음에 강간을 해버리면 죄가 따로따로 됩니다. 강도죄 따로 강간죄 따로 경합범위 된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알잖아. 그래서 이것은 강도강간이 아닙니다. 강도강간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지워버렸어. 이것은 강도강간이 아니라서 제가 지웠다고요. 또 자, 이거 여기 한번 보세요. 강간 후에 강도하는 것도 강간죄 따로 강도죄 따로 경합범위 됩니다. 이것도 강도강간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결국 강도강간죄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있어.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강간 중에 강도를 해버리면 현행법상 강간 강도죄가 없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는 강간 중에 강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어떤 놈이 집에 뛰어들어가서 강도하려 그랬는데 여자가 엄청나게 이뻐. 강간해버리면 여기 나와야 되지. 강도 중에 강간해버리면 강도강간이 됩니다. 근데 그 강도강간이 되려면 강도의 착수에 나아갔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강도하려고 했는데 강도의 폭행을 하지 않고 강간의 폭행을 먼저 합니다. 강간의 폭행을 하던 중에 그 여자의 옷을 벗기니까 목걸이가 나오고 반지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강간하던 중에 강도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강간 강도죄는 실정법상 없기 때문에 이 죄는 되지 않지만 강간 중에 강도해버리면 이때 뭐가 된다? 강도라는 신분이 강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강도가 됩니다. 주체가. 이 신분이 돼버려요. 신분이. 그럼 보세요. 이 친구가 강간을 하던 중에 금목걸이가 있어서 금목걸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럼 금목걸이 뺏고 그냥 나옵니까? 하던 강간 마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플러스 재물을 빼앗고 플러스 하던 강간을 마저 합니다. 그러면 이 강간은 강도 중에 강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도 중에 강간하는 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때 요 강간은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강도 강간죄가 됩니다. 이걸 합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보세요. 강간 중에 강도해버리잖아요. 강간 중에 강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강간 강도죄가 없다니까 강간 강도죄가 없어서 여기서 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강도가 강간해버리잖아요. 그 강도가 여기서 강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강도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중에 강간한 것과 강간 중에 강도 중에 강간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과 이 두 가지만 강도 강간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간간 강도치가 안 되고 따로따로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됐어요? 다시 오세요. 자, 강도 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가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자, 전자 동그라미, 그치? 강도 완료하기 전에 강간해버리면 이게 강도 강간이 됩니다. 그쵸? 그것이 바로 이거야, 세 번째 거. 강도 중에 강간하는 것. 이게 뭐라고? 강도 중에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는 것이니까 빨간색으로 색깔 칠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색깔 칠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판례.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는 강간범위, 강간행위 한 후에 후자 세무줄 강취해버리면 이건 어디야? 여기지. 세 번째. 이 부분이지. 강간 후에 강도하는 것. 그러면 따로따로 됩니다. 여기. 강간죄, 강도죄 따로따로 경합범위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도 강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여기를 세묻히면 됩니다. 자, 2번이 잘 나오지? 2번 별표. 아니, 1번도 잘 나오고 앞에 있는 판례도 잘 나오는데 그건 다 맞히잖아요. 이 2번을 못 맞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이 2번이 뭐냐면 노트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이야.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오세요. 강간범위. 그치? 강간범위. 즉 강간범위. 종료 전에 빨간색. 종료 전 동그라미. 다시 말해서 계속 중에 말이야. 계속 중에. 강간범위 강간 중에 강간 종료 전에 라는 말은 강간 중에 그 말이야. 이 친구가 강도를 해버리면 강간 중에 뭐 한다? 강도로 한다고. 강도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바로 강도라는 신분을 생겨납니다. 강도라는 신분이 그때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재물 뺏었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뭘 한다?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거야. 목걸이 뺏고 하던 강간 마저 하자는 거지. 그 중에 계속 강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실정법상 이런 죄가 없어요. 강간, 강도, 강간. 이런 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죄 있으면 강간, 강도, 강간하면 이 친구가 강간하던 중에 강도하고 강도하던 중에 강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형법에 이런 죄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 이렇게. 이건 사라지고 요거만 남는 거야. 강도, 강간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이 뭐야? 강도, 강간이야.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강간을 했잖아요. 강간하던 중이잖아요. 강간하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폭행 협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강도할 때 또다시 폭행 협박이 필요해? 하려면 하겠지. 하려면 하는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도든 강간이든 전부 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최후의 폭행 협박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간할 때 미리 이 여자를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강도할 때는 또다시 폭행 협박이 필요 없다 이거지.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어. 여기. 강간범위.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을 해버렸잖아요. 오타 나왔네. 억압을 해버렸잖아요. 그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이잖아요. 그때 재물을 탈취할 때 이 뭐가 된다고? 여기서 강도가 된다고. 강도가 되는데 폭행 협박을 위한 강도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미리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입니다.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있어야만 강도가 된다 하면 틀려요. 없더라도 강도가 된다. 왜? 그 앞에서 다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됐죠? 자, 위에 판례에서 2번 잘 받으시고요. 밑에 판례에서 1번 잘 받으세요. 1번. 밑에 꺽쇠 2번은 별표가 없지? 꺽쇠 2번보다는 1번이 잘 나와. 굳이 밑에 2번을 보면 야간에 갑이 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버 들이대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래서 강간을 하고 있네. 그 도중에. 그치? 도중에 강간 중에 재물을 뺏어가지. 이때 뭐가 된다고? 이것이 강도가 됩니다. 강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뺏어갈 때 강도를 하기 위하여 또 다시 폭행 협박이 필요해? 필요가 없어. 지금 억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것이 강도 강간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강간 중에 재물 뺏지 말아요. 강간 중에 재물 뺏으면 강도 강간이 되고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살아야 됩니다. 인생 다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은 후자지. 후자. 중이 아니고 후지. 후자는 경합범입니다. 그렇죠? 후자는 경합범입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이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쉬운 판례고. 자, 여기서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감남으로부터 재물 빼앗고 을려는 강간해버리죠. 그치? 그러면 강도 강간이 됩니다. 죄수 봅니다. 죄수. 이 판례 잘 나옵니다. 별표 치시고. 자, 강도가 그랬어요. 이 판례 무지 잘 나와요. 강도가 재물 강취의 뜻을 재물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강도가 미수에 그칩니다. 폭행 협박을 했는데 보세요. 갑이 재물 강취 의사로 폭행을 가하였다. 착수해 나갔지. 근데 재물이 없어. 미수지 뭐야. 미수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갑은 그 자리에서 한거불능 상태에 빠진 을려를 간음을 할 생각으로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치?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대. 돈이 없어. 뒤져보니까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반반해.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강간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착수에 나갔는데 역시 실패갑니다. 실패. 근데 그 과정에서 상해를 당합니다. 부상을 입습니다. 이때 이것이 무슨 죄책일까요? 하는 겁니다. 일단은 보세요. 강도 미수지. 여기서 강도 미수입니다. 자,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강간에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착수인데 여기서 착수에 그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죄입니까? 강간 미수네. 강간 미수죠.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착수해 갔는데 미수에 그쳤으니까 강간 미수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상행 빼자고요. 갑의 죄책은 강도 미수고 강간 미수다. 사람은 한 명인데 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은 하나인데 앞에 건 강도고 뒤에 건 강간이라고 하면 신분 하나가 갑이라는 사람 하나가 죄가 달라질 이렇게 주체 신분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여긴 강도범이고 여긴 강간범이잖아요. 어떻게 신분이 달라지지? 앞에 건 강도범 신분이고 뒤에 건 강간범 신분인가? 원래 이놈이 이 집에 뛰어들 때는 강도의 신분을 갖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강도라는 신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앞에 건 강도 범위고 뒤 건 강간의 범위라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이 말입니다. 이 말. 보세요. 이 사람이 강취의 의사로 지금 처음에 폭행을 가하였잖아요. 그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강취라는 신분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고 강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폭행을 가하여 미수에 그치고 한 말은 여기서는 뭐다? 강도 미수가 되겠지만 간음을 할 것을 착수했는데 실패해 갔다는 말은 강도범이 강간하려다가 실패해 간 거잖아요. 즉 이것도 강도 중이라는 거예요. 강도 중. 아직 강도가 안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 실패가 되고 집에 나갔다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집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강간범의 신분을 갖고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야. 그 자리를 안 떠나서 강도가 발생하고 있는 그 현장을 안 떠난 상태에서 간음에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강도의 기회에 간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도강간이야. 강도강간.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간음할 것을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도강간인데 미수죠. 강도강간 미수야 지금 이게. 그쵸? 상해 입었대. 이 상해는 무슨 상해입니까? 이 상해는 아니 강간하다가 지금 발생한 사고잖아요. 강간하다 발생한 사고지 강도하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이 강도가 이 상해가 이 부상이 강간 중에 상해 입은 거지 강도 중에 상해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간 중에 상해 입은 것이라고 하면 강간치상죄가 되겠네. 그치?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왜요? 여기서 간음할 때에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강도 강간 미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해라고 하는 것도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상해를 입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봐봐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간음에 들어갔고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상해를 입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다 뭐다? 이 간음과 이 상해가 다 뭐다? 전부 다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거야. 그래서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필기해드렸잖아. 이 간음은 뭐다? 이 간음은 실패에 들어갔지만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강간 미수가 되고요. 이 부분은 이 상해는 뭐다?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도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똑같아. 신분이 하나여야 돼. 신분이 강도, 여기도 강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강도지. 강도 강간 미수죄 할 때 강도지. 강도치상죄 할 때 강도지. 왜 강도에다가 제가 고딕체를 해놨을까?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CF 강간 치상죄 하면 틀려요. 기출이야, 기출. 신분이 둘로 이 갑이라는 신분이 둘로 쪼개질 수가 없다. 강도라는 신분과 강간이라는 신분으로 쪼개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강도라는 이 갑이라는 친구가 강도 실패에 그치고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했죠. 다시 들어왔으면 행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고의가 두 개고 행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강도 그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바깥을 안 나가 그 방을 안 떠났습니다. 그 방을 안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가 한계로 보아서 그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가 한계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이것이 실체적 경합범 하면 틀려요. 이 판례가 그래서 출제가 잘 되는 거야. 시험 나올 거 다 정리해드렸어요. 시험 나올 거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 상경이냐 실경이냐. 두 번째 시험 나오는 것 이건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역대급 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상경을 물어봤거든요. 모든 시험에서. 근데 옛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강도치상죄지 이것을 강간치상죄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 판례 참 어려운 판례입니다.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강도가 상해를 입혔는데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똑같네? 여기랑 그치? 강도가 상해를 입혔는데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이 그러면 강도 미수라는 얘기네. 그랬다 하더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입혔으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상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강도 상해죄 기수입니다. 그렇죠? 강도 상해죄 기수다. 강도 상해죄 기수입니다. 그 자리에서 간음해버립니다. 그럼 뭐야?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강간해버렸기 때문에 강도 강간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 강도는 주체가 미수라고 했잖아요. 미수라 했지만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각 기수가 되는 것이고 이 강도 미수는 중한죄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수는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